청소년과 의사소통 이렇게 하세요. 1. 학습 목표 1. 청소년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2. 아이메시지 의사소통법을 이해한다. 3. 청소년과 의사소통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이해한다. 학습 내용 1. 청소년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2. 청소년과 의사소통하기 아이메시지 방식 열린 마음 3. 청소년과 의사소통할 때 주의할 점. 이번 차시에는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과의 의사소통. 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화하는 법인데요. 사실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것은 저 같은 전문가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교육의 제목을 의사소통의 선두를 유지하기라고 했는데요. 정말로 아이들과 이런 가느다란 선이라도 연결이 돼 있다는 느낌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아이들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의 선이 끊어졌다고 느끼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외로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쓸쓸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커가면 언젠가는 자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날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독립하지 못하게 자기를 필요로 하게끔 만들려고 부모님들이 옆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조절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부모님들의 조언이나 부모님들의 충고를 바라는 경우가 더 많고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의견은 바라고 보살핌은 바라지만 그와 동시에 부모님들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부모님들한테 의지하지 않는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언제 아이들이 조언을 원하고 언제 아이들이 부모님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지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어른들의 말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행동을 싫어요, 듣기 싫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신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조언해주고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겉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모습에 속지 말고 선생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아이들은 너무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너무 이제 제멋 들은 경우가 많지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더 많이 명심하고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는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입을 이렇게 탁 틀어 막으셔야 됩니다. 일단 입을 다무시고 그 말은 마음속에 하셔야 되고 그거 말고 칭찬이나 격려하는 말이나 지지하는 말은 훨씬 더 많이 더 크게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이들한테 전달하시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해서 힘드실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배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떡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선생님들 아시나요? 화장을 떡칠한 선생님을 화떡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씀으로써 자기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화가 나죠. 선생님한테도 그런 말이 들리면 화가 나실 겁니다. 내가
화장을 오늘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게 했는데 어떤 아이가 화떡이라는 말을 쓴다는 걸 느꼈을 때 굉장히 화가 치미고 어떤 뭐 그 아이를 야단치고 싶은 생각이 드실 테지만 사실은 그 의도는 그 선생님이나 우리 어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어른으로부터 저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 나는 이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만큼 자랐다. 나도 저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할 만큼 많이 자랐다. 이런 어떤 확신이나 자존심을 아이들한테 주기 위한 그런 역할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이들만의 어떤 쓰는 단어는 그 아이들의 어떤 소속감을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비하하는 말로써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화를 안 내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시더라도 화를 참는 게 필요하고 저놈들 저만큼 컸구나. 저놈들이 서로 자기들의 집단을 소속감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요. 저희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배웠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눈 뜨자마자 요즘은 스마트폰 이런 것에 이제 컴퓨터에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언어와 컴퓨터에 사용하는 언어를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컴퓨터에서 쓰는 단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부 모드로 쉬프트 이런 얘기를 쓰죠. 그럼 우리가 듣기에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저런 걸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게 일상적인 용어로 이제 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은 그런 말 쓰지 마. 그런 말은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말이야. 쓰지 마.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기가 쉬운데 아마도 컴퓨터, 사이버 월드가 점점점 발달하게 되면 그런 현상은 더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쓰는 단어에 흥미를 보이고 새로운 신조어에다가 이제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알아가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이들의 어떤 마음 세계와 그런 문화와 그런 집단을 이해하는 기본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데는 이러한 아이들의 문화와 자기들만의 신조어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어른들을 무시하거나 어른들을 비난하거나 어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이들이 쓰는 이모티콘이나 이런 데 대한 이해입니다. 헐? 이게 이제 애들한테 시작돼서 우리 어른한테도 이렇게 퍼졌죠. 그 다음에 OT해 이런 거 쓰면은 좌절을 뜻하죠. 아이들은 이런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집착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새로 이제 컴퓨터가 나타났을 때는 이 컴퓨터는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떤 의사소통의 매체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있었죠. 전화도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매체였죠.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든 아니든 전화기를 하나씩 가지게 되고 만약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해당하는 어떤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를 하나씩 이제 가지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컴퓨터 상에서 쓰이는 그런 문자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고 그런 의사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의 현상으로 아이들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성세대의 시선을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폄하를 한다면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을 더 막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차시에는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과 의사소통, 아이메시지. 네, 청소년들과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을 붙잡고 있는다고 그랬죠? 손을 놓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이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뭔가 궁금하고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아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일단 첫 번째 감정은 화가 나죠. 아이들, 청소년기는 어른으로부터 독립하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자 하는 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른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뭔가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진실이기보다는 나는 이만큼 컸어.
나는 이제 어른들로부터 이만큼 이제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어떤 질문이나 물음에 대꾸하지 않고 응하지 않을 때는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저놈이 이제 저 정도 컸구나, 저 정도 이제 커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꾸 추측을 하게 되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기분이 어떨지 추측을 이제 하게 되고 자꾸 이제 정답을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추측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이제 어른들의 말을 전해주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추측하는 어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또 화를 내게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저렇게 한다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감정을 읽으려고 뭐 정답인 다 아는 척 한다든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속 추측하고 알아맞추려고, 정답을 알아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래, 너가 지금 얘기하기 싫구나, 얘기하는 게 어렵구나, 뭔가 불편한 게 있나 보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낫고, 그래, 네가 불편해 보인다, 불편하다, 너는 불편하다, 뭐가 잘못됐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I 메시지라고 하죠. U 메시지는 네가 잘못했어, 너가 나빠, 이게 U 메시지고, I 메시지는 선생님이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너는 이렇게 보인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고, 뭔가 불편한 게 있는가 보구나, 하지만 그런 불편한 것이 있을 때 언젠가는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문을 열어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지면 이제 문을 이렇게 닫고 싶어지죠. 왜냐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고, 청소년들은 뭐든지 이렇게 반항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복수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그래, 됐어, 나도 너 이제 신경 안 써, 뭐 괜찮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대응하면 실제 아이들의 마음은 다가가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자기가 괜찮다는 걸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문을 이렇게 척척 닫아버리면 아이들은 더 이상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끈을 유지를 못하고 잡지 못하고 이렇게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가 지금은 말을 못하지만 뭔가 불편해 보인다,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얘기해도 된다 하고 문을 이렇게 열어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나 뭔가 더 불편해지면은 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선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선을 유지하되 또 내가 언제든지 너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문을 열어놓는 자세는 청소년들하고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이들은 겉으로는 다 큰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이전보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신체적인 성장이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뭐 공부를 하고 나서도 돈을 버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성인으로 인정되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길어져서요, 웃자란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이런 청소년기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는 것은 참 더 힘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아이들은 몸은 다 컸지만 마음은 아직 자라지 못하고 자기 조절력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을 밀쳐내고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진심이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아이들이 나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저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저 아이들이 나를 얕잡아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저 아이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구나, 저 아이들이 나의 도움을 바라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끈을 끝까지 손에 잡고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들어주는 거죠. 의사소통의 손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을 이렇게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계셔야 되냐 하면 아이들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이제 읽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메시지로 말하라고 했었죠. 내가 보기엔 너 지금 뭔가 화가 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너 요즘 슬퍼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너 요즘 저 아이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 메시지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아이한테 전달해 주는 것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난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이나 부모가 그런 얘기를 던졌을 때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면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화가 나 있는데 자기가 화난 줄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너 요새 좀 화나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집에 가서는 내가 화가 났나? 화가 난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는 내가 화가 난 것 같아 하고 바깥에서의 어떤 외부적인 모습을 내면화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오고 대화에 응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이 아이들하고의 어떤 선을 유지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거수일투족 다 얘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중요하게 느끼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것은 아이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게 필요하고 하지만 그 돌려준 그 말에 대해서 애가 반응하는 것을 내가 다 곧이곧대로 저놈이 나를 또 무시하는구나. 저놈이 내가 하니까 기분 나빠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들을 내가 읽은 의사소통들을 아이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자세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환자나 이렇게 아이들을 진료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너 사는 게 요새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 너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니? 이런 생각, 자살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이제 묻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의외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깨달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요즘은 청소년들의 10대, 20대, 30대까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런 초기 성인기까지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이 자살입니다. 자살에 대해서 언급하면 오히려 그 아이를 더 죽게 만들거나 더 자살하고 싶게 만들거나 이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이 있을 때 너는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묻는 것은 그 아이한테는 정말로 인생의 끈을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마지막 남은 끈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일 때 그런 것을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아이들한테 관심 있고 나는 너를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과 의사소통 시 주의할 점. 네,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또 중요한 포인트는요, 정보를 막 이렇게 캐내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기장을 훔쳐보거나 아니면은 그 아이의 그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이제 암호를 풀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친구들하고 주고받는 메시지를 이렇게 직접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하면 정보는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들키는 순간 부모님하고 아이, 선생님하고 아이의 어떤 신뢰는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이 나서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보를 캐내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의 자율성이나 주체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듣는 good listener, 듣는 연습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항상 아이들을 돌보고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제 지시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어른들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특성상 듣기 싫어, 또 어른들이 또 저래, 또 잔소리, 아무리 내가 좋은 소리를 해도 이제 잔소리로 듣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꿔서 어떤 방식을 쓸 수 있냐 하면, 일단 아이한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얘기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겁니다. 일단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른들이 하고 싶은 조언이나 하고 싶은 말을 뒤에 하면 그것은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듣는 굿 리스너, 청취자가 되는 게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연습이 우리한테도 잘 안 돼 있으니까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음속에 아이하고 얘기를 할 때, 부모님 마음속에 아이하고 얘기할 때 10분은 내가 저 아이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10분을 탁 이제 재면서 아이 얘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잘 들어주는 어른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10분 정도만 열심히 들어주시면 아이들이 어머, 저 어른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네 하고 느끼게 될 거고, 그렇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끈을 유지하고 선을 유지하는 거는 성공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부모님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10분 정도는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발달해서 어떤 의식적인 발달을 했지만 실제적인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른이나 선생님이 보기에는 정말 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쟤는 저런 생각을 할까? 저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까? 이런 느낌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분을 다 채우셔야 됩니다. 다 채우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거나 방해를 하면 아이가 느끼기에는 저 어른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저 어른은 내 의견에 반대하는 거구나. 역시 나 저 사람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라 했는데 역시 똑같아. 이렇게 해서 어른들을 그냥 한 부류로 이렇게 치워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는 항상 계속 듣고 그 아이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요, 어른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에 판단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내 생각하고 틀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잘못된 것 같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순간 아이들은 또 셔터문을 착 이제 내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듣는 순간에는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아이가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얘기해도 되겠니? 이제 내가 얘기할 차례인데 괜찮을까? 이렇게 아이한테 허락을 이렇게 구하면 아이가 느끼기에는 저 선생님이, 저 어른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그것이 이렇게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1대1로 협상하는 관계, 같이 동등하게 대등하게 바라본다는 느낌을 줘서 아이의 문을 조금 더 이렇게 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의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you 메시지를 쓰시지 말고 I 메시지를 쓰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가 이렇게 느끼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이런 거 하고,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렸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요, 비난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과 아이들의 문화와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들자면 나에게 맞는 옷을 그 아이한테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옷이 불편하고 맞지도 않고 자기한테도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하는데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나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줘서 고맙다, 들어줘서 귀 기울여서 들어줘서 나도 참 고맙게 느낀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런 데 대해서 칭찬과 신뢰를 가지고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이들은 몸만 컸지, 청소년기는 몸만 컸지 마음이나 심리적인 발달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해주는 칭찬, 어른이 해주는 인정은 그 아이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그러한 중요한 칭찬을 가지고 아이들은 자아를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어른들께서 그 정도 얘기하니까 정말 많이 컸구나. 그런 얘기 해주니까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기특하구나. 이런 칭찬과 신뢰를 보낸 다음에,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다. 만약에 이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어떤 지시나 비난이나 이렇게 덮어 씌우기보다는 인정해주고 제안하고 고르도록 해주고 자기 스스로 조절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 아이의 의사소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늘려서 나하고의 선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은 끼어들지 마십시오. 5분이면 5분 동안 눈을 쳐다보고 계속 듣기만 하시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허락을 구하고 내가 이제 얘기해도 되겠니? 그 다음에 나의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차시에는 청소년과 의사소통할 때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